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카카오 서비스장에 활용한 북한 해킹 시도 포착이라는 소식과 북한 주민 한국방송 보고 북한 방송은 가짜 발언했다에 관한 소식과 러시아 파견 노동자 동향 감시 자료 수집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통일을 위함입니다. 하루빨리 악마 김정은의 더러운 독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멸공. 지금 충격적인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가운데 해당 사건을 활용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민간 업체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카카오 측을 사칭한 피싱 전자우편이 포착됐습니다. 피싱은 전자우편 등으로 타인의 정보 등을 탈취하려는 수법을 의미합니다. 일부 서비스 오류 복구 및 긴급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해당 전자우편은 카카오팀이라는 계정으로 발신됐습니다. 이 전자우편에는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해당 전자우편을 통해 발신자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언급하면서 PC버전 카카오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업데이트된 PC버전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첨부 파일에 내려받기를 유도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 같은 전자우편을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발신했는지를 묻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카카오가 발송하는 전자우편은 계정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파일을 첨부한 형태의 전자우편도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전자우편의 발송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형태의 사칭 전자우편은 처음 접수한 사례인 것으로 안다며 카카오를 사칭한 전자우편을 통해 계정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17일 자유아시아 방송의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의 여러 통로를 통해 카카오 사칭 문자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 권고라는 공지를 통해 카카오톡 설치 파일 등으로 위장한 해킹 전자우편, 스미싱 유포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전자우편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분석 의뢰를 받은 복수의 한국 내보안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 해커가 목표에 대한 공격에 성공할 경우 목표의 개인용 컴퓨터를 원격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 수집 및 컴퓨터 이용자 감시 등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북한 업계 종사자 및 탈북민 일부에게만 해당 전자우편이 발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종현 이스트 시큐리티 이사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하루 만에 이 같은 전자우편이 발신됐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진행형인 대형 사건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이번 사태를 활용한 변형된 해킹 시도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 이사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기존 공격보다 더 높은 성공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적인 이슈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활용했다며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마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북한이 이번 기회에 학습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문 이사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를 계기로 한국의 정보통신, 데이터 기반 산업과 관련한 여러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사건을 계기로 공개되는 각종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해킹 시도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은혜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의 문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이버 안보 전반을 다 들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실은 카카오 서비스장의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 TF, 즉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TF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볼렉시티는 28일 북한의 해킹 조직 샤프텅이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탐색용 프로그램의 악성 확장 프로그램 샤펙스트를 설치해 이메일 내용을 훔쳤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샤프텅이 목표로 삼은 대상은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 북한 핵 문제나 무기 체계 등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샤펙스트 악성 프로그램은 크롬, 엣지, 웨일 3개의 브라우저에서 구글 지메일과 전자우편 계정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롬, 엣지, 웨일은 순서대로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한국 네이버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로 스택카운터라는 통계업체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이 3개의 브라우저의 세계 점유율 합산은 70%가 넘습니다. 보고서 따르면 샤펙스트는 개개인의 브라우저 보안 설정 파일을 수정해야 설치할 수 있어 절차가 매우 번거롭지만 이 악성 프로그램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경고하는 메시지 창을 숨기고 계정 접속 내역의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샤프통이 많은 피해자들에게서 수천 개의 전자우편 내용과 첨부 파일을 훔치며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렉시티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안보 관련 민간 연구소 발렌스 글로벌에서 근무했던 매튜 하전 연구원은 이 해킹의 배후에는 북한 당국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하전 연구원은 북한은 해킹을 통해 목표로 정한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를 통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적대국들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나라들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샤프통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킴스키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대신 악성 프로그램이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전자우편 계정에 접근해 직접 내용과 첨부 파일을 사찰하고 유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볼렉시티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 9월에 처음으로 샤펙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는 돈바스 재건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러시아 외무부 발표에 따르면 2만 1천여 명의 북한 국적자가 러시아에 체류 중이고 이 중 1만 9천여 명이 파견 근로자였습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97호의 결의에 따라 해외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 말까지 철수하도록 돼 있으나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충격적인 사태에 관한 소식입니다. 북한 황해남도 베천군에서 한 주민이 한국의 영화와 방송 내용이 담긴 메모리를 보고 유포시키다가 단속돼 가족까지 전부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베천군에 사는 여성 주민 오모 씨는 시장에서 식료 장사를 하면서 한국 영화와 방송 내용이 담긴 메모리를 보고 이를 몰래 유포시키면서 북한 언론은 모두 가짜라고 비난까지 한 것으로 도보위국에 체포됐습니다. 오 씨는 밤이면 집에서 몰래 한국 영화와 방송을 보고 낮에 시장에 장사하러 나와 남한과 북한을 대비해가며 불만을 토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오 씨는 북한은 똑바른 보도와 신문이 없다. 외국은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소식을 전한다.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은 모두 날조이고 가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마당이 진짜 정보를 퍼나를 수 있는 곳으로 장마당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정확한 언론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해왔다는 전언이다. 다만 오 씨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도보위국에 신고되면서 지난달 28일 오후 5시 도보위국 반탐과 성원들이 시장에 나타나 많은 주민이 보는 앞에서 그를 체포해 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보위국은 동시에 이 주민의 집을 가택 수색하고 이후 집의 창문과 출입문 등에 나무 판자를 대고 대못을 박아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인민반장에게 순찰을 부탁했으며 배천매기 공장에 다니는 남편과 대학에 다니는 딸까지 가족들을 전부 구속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보위국은 이 주민의 발언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다른 주민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시장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연관된 모든 주민들을 불러다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천군 시장은 가뜩이나 가을거지 총동원 전투로 인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만 열리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열흘 가까이 문이 닫혀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도보위국은 당의 목소리인 우리나라 신문, 방송을 헐뜯고 비공식적인 장마당에서의 소문을 나라의 신문, 방송보다 낫다고 떠들어대며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은 당을 배신하고 사회를 문란시킨 비사회주의적이며 반사회주의적인 행위라고 낙인 찍으며 정치적 범죄나 같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배천군 시장은 다시 열렸으나 담당 보위원과 담당 안전원들이 매일 시장을 돌면서 매대 조장들을 불러 물건만 팔고 입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같은 날 구군단에서도 총정치국 지시에 따라 비사회주의 검열조를 조직하여 검열에 착수하였다면서 한국 노래나 출처불명의 외국 노래 가사들을 적은 수첩, 소형 TV를 감춰두고 불법 복사한 녹화물 주로 중국 영화를 시청하다 불시검열에서 제기된 군관, 군인, 종업원 군무원 이 수십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군 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비사회주의 행위와 불순 녹화물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는 것은 요즘 군인과 그 가족, 군대 종업원들 속에서 외국 노래와 외국 영화를 몰래 숨겨놓고 부르거나 시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면서 군인과 그 가족들이 불법 녹화물에 매달리는 현상은 공급이 줄어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바깥 세상의 자유와 풍요를 느껴보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일부 군인들은 살기도 힘든데 군 당국이 공급을 늘려줄 생각은 안 하고 군인들의 생계와 관련이 없는 문제를 이유로 검열조를 구성하여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사법 관련 소식통은 5일
이달 초 평양시 아파트 건설에 동원된 사회안전성 소속 사회안정성 산하 소속으로 운영되는 무장부대 군인들이 내부 장기 자랑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불순한 내용으로 된 한국식 개그와 한국식 창법으로 노래를 지어 부른 사건이 발생해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면서 이번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벌어진 문제로 사태를 보고받은 중앙에서는 심각한 기강회의로 판단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지시하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체제 수호의 앞장에 서서 이 같은 문제를 단속해야 할 사회안전성 소속 군인들 속에서 엄중한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하여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 부대뿐 아니라 다른 부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중앙에서는 사회안전성의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부대 안에서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된 데에는 현장에 함께 있던 간부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를 뻔히 보면서도 즉시 대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에서는 군인들의 건전한 사상과 정신을 마비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에 무장해제 당한 사건으로 보면서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강조하고 있어 간부들과 군인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에서는 이번 오락회에서 한국식 만담 개그와 왜곡된 노래 가사나 창법을 한국식으로 변경한 노래를 부른 행위를 적들을 도와주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한 달 동안 사회안전군 간부들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대사상전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사법 관련 소식통은 같은 날 이번 평양건설장의 사회안전군 군인들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앙에서는 사회안전성 간부들과 군인들의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면서 사회안전성 산하 각 지역 사회안전기관들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사회안전군 내부에 번지고 있는 한국식 노래들의 출처를 찾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동시에 모든 사회안전군과 안전원에 대한 정치사상 사업을 강도 높게 벌려 새로 입대하는 간부들과 군인들이 사회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비사회주의 행위의 통로를 차단할 때 대해 지시했다면서 이와 함께 사회안전군의 엄격한 명령지휘체계와 강한 군기 확립을 위해 건전하지 못한 민간인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젊은 군인들 속에서 비사회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마다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분주탕을 피우면서 대책했지만 아직도 이런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아무리 대사상전을 벌리고 요란을 떨어도 그때뿐이지 호기심 많고 새것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충격적인 사태에 관한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동향 감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의 도시재건에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에 군인 건설자들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면서 노동자들과 간부들 사이의 낯선 분위기가 팽팽한 것으로 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현지인 소식통은 요즘 북한 간부들이 군인 건설자들의 동향을 예리하게 감시하며 개인별 동향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강상 이유로 일을 못하는 군인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하지만 회사에서는 군인들끼리 서로 감시를 하도록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나타나면 무조건 얼리고 달래려 든다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걸핏하면 귀국시키겠다고 협박하던 간부들이 군인들이 탈출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러시아에 파견된 태룡회사는 사실상 현역 군인들로 구성된 건설부대라면서 북한 군사대회 사업국을 통해 외화벌이 노력으로 파견되었지만 적은 월급과 고된 노동에 지친 일부 군인들이 이제는 하루빨리 귀국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행여 입당하려고 해외 건설에 나섰던 군인들도 이제는 상관의 지시에 마구 반발하는 분위기라면서 혈기왕성한 30대의 군인들이 상관의 지시에 거칠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간부들이 군인들을 달래야 하는 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한 현지인 소식통은 러시아에 파견된 회사들 중에는 현역 군인들로 구성된 건설부대도 있다면서 이들 회사는 러시아 르바건설회사, 야브스토로이 건설회사, 데베아르스 회사, 마르제르스 스토로이젤맵의 회사들과 대방관계를 맺고 7개 작업장에 분산되어 있다 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이들 건설부대에서 요즘 대열 관리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고된 노동에 지친 군인 건설자들이 해외 생활의 지루함과 수년간 가족과 부모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서 불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로 60명 70명씩 한 개 작업조로 구성된 군인 건설자들은 본사의 지시 집행에도 태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자 당국이 현지 회사의 삼위일체 협의회를 조직해 당국의 지시정신을 알려주고 나타난 심화 대상자들의 속내를 밝혀내 동향을 장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소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PC버전 카카오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업데이트된 PC버전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첨부 파일의 내려받기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활용해 북한의 해킹 시도가 포착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킹이 아니라 주민들의 식량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또한 최근 들어 계속해서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한국 영상을 많이 보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영상도 마음대로 못 보고 잘못하다가 가족들 모두 체포되는 최악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하루빨리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멸공.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는 남북 통일을 위해 여러가지 소식을 빠르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